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29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27% 상승, 코스닥은 0.09%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폭락이 나오기 전에 박스권 상단 구간인 저항대를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이렉트로 이때 예를 들어 요 구간까지 와서 저항을 받았다면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가 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서 이 저항 구간에서 뭐 아주 그렇게 큰 조정 없이 돌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방향을 좀 상방으로 확실히 트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 높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장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봉의 흐름을 보시면 좀 많이 흔들어 대죠. 보통 상승을 리딩하는 주체가, 캐리하는 주체가 외인이나 이제 기관일 경우에는 장중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흔들지 않고 원웨이로 이런 식으로 쭉 우상향을 해주는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외인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 주체가 끌어주는 장이 매매하기 훨씬 더 편하죠. 다만 지금은 거대 개인 수급에 의해서 어떤 추세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중에 좀 이런 식으로 파동이 좀 많다는 점은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지금 상황이 그냥 고점인데 이러면서 그냥 저점이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떤 추세에서는 보통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역사적 고점이 나온다거나 이러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져요. 이러다가 어떤 오버슈팅이 나오는 과열 구간이 나오거나, 뭐 정말 너도 나도 주식시장이 모두가 뛰어드는 그런 때가 언젠간 올 겁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도 하시고 계시고, 근데 지금 수준은 약간 원래도 주식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선뜻 도전을 좀 못하고 있다가 이번 폭락장을 계기로 좀 기회 삼아서 들어온 신분들이 저는 지금 이 어떤 수급 주체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상승이 더 나오게 되면 어떤 불기둥을 뽑는 그 시점에서 정말 평소에는 주식에 주자에도 관심이 없으시던 분들이 주변에서 너도 나도 철수 형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조급함에, 나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조급함에 뛰어들 때, 이때가 아마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되고 고점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여지지, 지금 같이 뭔가 좀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고점이 나오기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나 이렇게 이제 추세를 유지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는 구간 있죠. 이때 조금 긴 음봉이 떨어질 때, 이때가 좀 조심해야 될 구간. 그래서 1번은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 2번은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완만해지다가 음봉 하나가 길게 떨어지면서 이평선들 뭐 11선이랄지요, 21선을 깨는 순간, 이때가 좀 어느 정도 고점 구간으로 인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뭐 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리딩바는 지금 매매가 오늘 없었고요. 매도한 종목이 없었어서 바로 좀 종목들 살펴볼 건데, 지금 신풍제약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날부터 제가 뭐 방송 통해서 이제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뭐 최우선적으로 좀 짚어드리고 이후로는 그냥 뭐 살짝 뭐 이렇게 그냥 코멘트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반등 포인트는 8만원에서 뭐 한 9만원 이 정도 사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일봉상으로는 이 사이에서 반등이 뭐 이제 안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8만 원이랑 9만 원 사이에서 이날이거든요. 반등이 뭐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오전에 뭐 한 12% 나왔고 또 장중에 한 12%가 나왔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진짜 이때만 딱 접근 하셨던 분들 말고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뭔가 좀 분할 매수가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떤 탈출 기회도 없었을 거고 영락 없이 좀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 기다리다가 단타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뭐 익절 기회는 좀 줄 수 있었겠죠. 다만 어찌됐건 가장 지금 이 신풍제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고점 구간에서 지금 물려서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고, 제 주변에도 저도 이날 뭐 잠깐 단타가 들어갔는데 거의 뭐 한 몇 번 매매하다가 손절로 저도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뭐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이날 반등이 좀 덜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낌새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며칠 관망해 보기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제 주변에 이제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뭐 선배분들, 후배분들, 고수들 많은데요. 신풍제약으로 뭐 큰 수익 본 사람 잘 없고요. 오히려 또 손실 본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 같이 지금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주식 매매 좀 해본 트레이더들이 다 같이 임모하는 말이, 시장을 이렇게 주도했던 주도주가 큰 대시세를 냈던 종목이 고점 대비 반등 고작 12%짜리 두 개 나오고 고점 대비 거의 60%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저도 주식하면서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별 종목이 올랐다가 반등 없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았죠. 근데 정말 시장을 거의 캐리하던 종목이잖아요. 제약주 전체를 끌고 가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고점 대비 여기까지 빼는 거는 진짜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야 정말 희대의 그 악질적인 종목이다. 물론 올라갈 때는 효자 종목이었지만 떨어질 때는 정말 자비 없이 떨어졌던 종목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신풍제약 이번 이제 눌림 구간에서 매매하시다가 조금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그렇게 자책을 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걸리고요. 이런 것들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하나 떠오르는 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에 좋은 종목이 눌림 자리를 줄 때 안 한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가끔씩 나오는 이런 것들은 감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최근에 제 주변의 분들이 이제 그 급등주 눌림 매매 하시다가 정말 많이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신풍제약도 있지만 이때 한진칼, 야 상한가 말아놓고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이날도 진짜 저는 매매를 안 했었는데 정말 많이 좀 당했었죠.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면 또 꺼려지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사실 뭐 몇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잘 되어 있다면요, 잡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가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만 내가 뭔가 좀 실수한 게 아니라 응당 사실은 트레이더라면 했어야 될 자리에서 한 건데 조금 운이 없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정말 악질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내가 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들어가서 조금 손실을 보고, 다만 그 반성하셔야 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부터 예를 들어 매수가 들어갔는데 손절치고 다시 보고 들어갔다가 뭐 손절치고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막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한다, 이거는 설령 나중에 얘가 반등이 나와서 빠져나오시더라도 이거는 저는 잘못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도 뭐 이 구간에서 좀 낌새가 이상해서 그냥 손실 조금 보고 도망쳐 버린 다음에 계속해서 관망하다가 오늘 조금 그냥 저는 담아봤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그래도
21선 이탈하면 내가 손절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왜냐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잖아요. 여기서 혹시 21선 이탈을 하게 돼서 내가 손절을 하면, 좀 길긴 기네요. 10%, 13%인데, 아무튼 뭔가 좀 낌새 이상하면 손절해버릴 거지만, 여기서 돌아나갈 확률이 저는 조금 더 이제 높다고 봐서, 이번에는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신풍제약도 그렇고 지금 신일제약도 마찬가지죠.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뭐 한 저점 깨지면 내가 한번 손절을 해보겠다. 한 7%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예상대로 흐르지 않았을 때 내가 손절을 하게 되면 한 7% 정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반등이 혹시 나와준다면 뭐 한 뭐 15% 2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는 좀 보여집니다. 그냥 주식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초보분들은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좀 이제 경력이 되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뭐 공략해 볼 만한 자리다. 손익비는 좀 나오는 자리다. 대신에 정말 대응 칼같이 하셔야 되겠죠, 손절을. 그러면 이제 신풍제약이랑 뭐 신일제약은 뭐 거치 좀 거의 움직이는 느낌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어떤 식으로 내일부터 이제 혹은 반등이 나온다면,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뭐 재차 밀린다면 이거는 뭐 답도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혹시라도 한 번 더 밀고 뭐 돌림이 나온다든지,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뺀다면 솔직히 그냥 보내줘야 되고 관종 삭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져요. 여기서 21선 깰 때 웬만한 손절 물량 뭐 여기서 거의 다 받아 먹었을 텐데, 여기까 다시 올려놓고 21선 안착시켜 놓고 오늘 거의 뭐 이제 도지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뺀다고 보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예외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더 반등은 나올 확률이 크다고는 보는데, 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양봉을 크게 뽑아줄까? 이 앞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매물대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죠. 얘가 거래대금도 뭐 그냥 500억, 1000억 터지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몇 조씩 터진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그 뉴스 없이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얘가 갈까? 뭐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은 좀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올랐다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좀 올랐다가 다시 조금 음봉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반등 한번 좀 시원하게 주고 마무리되는, 뭐 약간 굳이 따지면 삼성중공업 우선주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 다른 점은, 우선주는 여기서 60%짜리 반등이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 없이 이렇게 흐르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신풍제약은 뭐 5일선도 건너뛰고 11선도 건너뛰고 반등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악질 종목이라고 하는 거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얘도 21선을 이탈시키면서 여기서 진짜 손절 물량 다 받아 먹었겠죠. 다 받아 먹고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결국에는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뭐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었고, 시풍제약도 뭐 굳이 따지면 고로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패턴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21선 깨놓고 손절 물량 진짜 다 받아먹고 이렇게 좀 올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처음 거래 정지가 일어났던 이 정도 가격대 9만 한 3천원 구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신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운 종목이고, 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쉬운 종목이었지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역대급으로 좀 흐름이 어렵게 가는 종목이라서 뭐 어떤 확신은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냥 시나리오만 세우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CJ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CJ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 리포트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나름대로 혹시 뭐 장투하시거나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3, 40만 원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뭐 단순히 시제니 진단키트주들을 끌고 가서 다 같이 좀 흐름이 좋냐, 그것보다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8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좀 보였던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업종이 어닝 쇼크 혹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가 힘들죠. 근데 거기서 의외로 좀 자유로운 섹터가,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어떤 그 테마로 오른 것도 오른 게 훨씬 더 크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쪽으로 돈이 좀 몰렸던, 수급이 확 어마어마하게 몰렸던 그 심리적인 측면에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느 정도 그 실적으로부터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실적으로 가는 종목도 아니고 항상 뭐 적자는 달고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쇼크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수급이 더 몰릴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가운데서 진단키트가 최근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대장인 시젠이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종, 이 지금 뭐 진단키트랑 뭐 언택트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훨씬 더 좋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흐름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주들은 쉽게는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살짝 급등이 나왔다가 테마 자체가 좀 죽는 듯 보였었어요. VR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싹 다 일단 풀어라, 이렇게 이제 발언이, 정부에서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좀 죽는 듯 하다가 음봉을 만들면서 오늘 오후장이 어떤가요? 정부에서 8월 3일날 VR이랑 AR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8월 3일 전까지는 시세를 충분히 뭐 줄 수 있겠죠. 대장은 이렌텍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한빛소프트는 상한가를 힘겹게 닫을 뻔했다가 지금 시간에서는 조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뭐 대장만 보면 되니까 이렌텍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캔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어제 거래가 터지는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이 음봉을 싹 잡아먹는 양봉의 출현, 그리고 121선도 갓 넘어주는 상황에서 일단 뭐 앞에 조금 매물대가 많긴 한데 일단 뭐 나쁘진 않다. 테마도 괜찮고요. 그리고 딱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장의 관심을 확 받을 수 있는 테마들이 매매하기가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그 빅히트 관련 테마도 그렇고, 예전에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 테마도 그렇고요. 뭔가 좀 뭐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도 그렇고요. 뭔가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이벤트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를 때 이 시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되니까 의외로 좀 매매하기가 괜찮죠.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8월 3일 로드맵 발표되기 전까지 매매하고 좀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그 이제 종합 뉴딜 계획 발표 나오고 나서 완전히 차익 실현 매물 쏟아졌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고 이 전까지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체연료 관련주들로 비추로테크랑 한양 ENG 정도? 비추로테크 혼자서만 너무 강해서 뭐 얘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료 자체가 뭐
상당히 저는 뭐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뭔가 좀 따라오는 종목들 2등주, 3등주들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얘 혼자 그냥 신나게 오르다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으로 쭉 채워가서 상한가를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선호해요. 점상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뭐 아주 그렇게 이제 많이 신뢰도를 갖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차근차근 해가면서 가주는 장대 음봉에 의한 상한가가 좋죠. 조금 더 며칠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관련주들 중에 얘네들 뭐 항상 IDT가 대장을 했었어요. 일단 얘도 어제 이 중요한 국유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근데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도가 언급이 된 거라서 얘네도 재료적으로는 뭐 확실히 국유화를 한다 이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요. 조금 조심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차트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요렇게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던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상한가가 출현을 하고, 오늘 이제 봉이 좀 중요했는데 완전히 여기를 이제 뛰어넘고 여기서 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캔들이 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뭐 18,000원 위에서 좀 뭐 이런 식으로 롤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 뭐 테마로 뭐 대장은 유라테크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세종시 관련주이기도 했는데 약간 뭐 제약주 묻어서 올라온 건지 세종시로 올라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약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뭐 세종시 관련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유라테크로 뭐 해주시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다음에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뭐 테마구 뭐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DPC고요. 이제 빅히트 엔터 상장 이제 심사 청구한 게 결과가 내일까지가 기한이에요. 7월 30일. 보통 그냥 그러니까 뭐 신청서를 내고 45 영업일 안에 결과를 이제 내게 돼 있는데 보통 영업일 꽉 채우고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장 돼 보면은 참여자들이 너무나 이 재료에 대해서 그냥 다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때도 이제 자사주 매도가 있었나요? 그래서 급락이 좀 나왔다가 회복하고, 이때는 또 뭐 빅히트 엔터 상장 뭐 연기할 수도 있다 뭐 요런 찌라시가 좀 돌았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해서 또 투매가 좀 나왔다가 또 회복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전고점인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종가를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내일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게, 물론 내일이 이벤트 종료일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상장을 하게 됐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재료가 소멸인과 동시에 재료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내일 좀 작용을 할지 저도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르는 쪽으로 좀 더 무게는 일단 높게는 보고 있는데, 반등이 좀 나오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뭐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홀딩을 하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이제 저희도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좀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기 DPC가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DPC가 원래는 독보적인 대장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LB 세미콘이나 키스트도 너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두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얘가 시장에
주도주가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야, 이게 재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입니다. 중기적으로만 내가 끌고 간다고 보면 내일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상장 준비를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고,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상장 날짜를 정하는 거죠. 날짜가 며칠날 딱 정해진다 그러면은 그게 또 이벤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잠잠해졌다가 최근에 SK 바이오팜처럼요. 뭐 또 뭐 공모가가 정해지고 청약을 받았는데 또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하게 세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아주 오래 잠잠했다가 시세를 또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재료의 소멸임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 근데 주가가 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뭐 봐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그저 시장에서 보여지는 대로 대응을 하면 그뿐이다. 뭐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BTS 관련주로 엮여도 있지만 종목 자체로도 워낙 좀 뭐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관 수급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오늘은 뭐 외국인도 조금 들어왔네요. 그리고 키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이제 빅히트 바로 얼마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얘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레벨업을 시켜놨고, 이 박스권을 레벨업 해놓은 구간에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엄청 안정적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것도 접근해봐도 괜찮죠. 거기다가 키스트는 뭐 한알령 관련 해제 관련해가지고 엔터주들을 움직일 때 또 수혜나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초록뱀은 어떤지 제가 못 봤는데, 뭐 초록뱀도 아무튼 이때 뭐였죠? 유상증자였나요? 한번 골치 썩이더니 결국은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고 회사 내용도 좀 좋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이 지금 서울바이오시스가 하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전 고점을 넘겨놨고, 시세도 아직 막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얘도 좀 추세를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이 뭐 바이넥스는 이미 좀 많이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CMO 업체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이 CMO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생산만 하는 거죠. 위탁받아서 생산만 하는 건데, 뭐 리스크도 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는 게 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CMO 업체로는 제가 ST팜이 있는 걸로 알아요. ST팜도 최근에 주가가 괜찮죠. 주목해 볼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이넥스랑 들어있군요. 이렇게 바이넥스랑 뭐 ST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